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우왕좌왕 하지 말고 잘못된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인생을 좀먹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에 이르면서 전 세계 증시가 상승 분위기에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폭등과 함께 증시도 서서히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하락을 생각해오던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승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정신교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나라, 대한민국 하면 뒤처질 수가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은 공짜 좋아해봐야 결국에는 실익이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공짜로 많은 것이 제공되는 곳으로 가도 됩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은 직장도 공짜로 주고 집도 공짜로 주고 병원도 공짜고 많은 것이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나라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말이 많습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순위.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인가? 바로 한국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공짜의 내면화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1위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2위 나이지리아, 3위 베트남, 4위 태국, 5위 우크라이나, 그리고 8위에 한국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 사용률 1위 국가입니다. 공짜로 서비스 이용하는 걸 당연하게 느끼는 겁니다. 대가 지불에 그만큼 인색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선진국 중에서는 대가 지불에 가장 인색한 나라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짜 좋아하는 모습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이 뉴스로 회자되는 것도 우리가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나라입니다. 한국 속담에는 오죽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누가 돈 잘 번다, 누가 사업이 잘 된다, 누가 아파트 집을 샀다, 그러면은 배 아파 죽는다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하면서 자신을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지금 성공하고 있는 남이 망하길 바라는데 과연 이 남이 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보다 능력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이 안 좋게 변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고 노력도 안 하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폭망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그 성공하는 남과 협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협력하면서 성공 노하우를 배운다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고 이 성공하는 남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은 일단 성공하면 안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나만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영역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조바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다시 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남 탓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집중한다. 이것은 바로 실패하는 사람, 루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쳐야지만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발전이 없이 남 탓만 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인이 해결될 수 없고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 시장에 돌리려 합니다. 부동산이 미쳐서 오른다.
주식시장,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봐야 오르지 않는 주식, 그러면은 왜 내가 그런 주식을 골랐고 거기서 손실을 받는가? 스스로를 분석해야지. 그 기업이 잘못해서, 그 기업 CEO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욕을 하면은 영원히 발전이 없을 겁니다.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시장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오르는데 왜 그것을 시장 탓으로 돌리냐? 자기 자신이 시장의 흐름에 편승해서 부를 잡으려는 액션을 취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을 탓한다면 영원히 부를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조바심을 가진다는 건데요.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두려워할 때와 욕심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조바심에 못 이겨서 원칙이 없는 단기적인 투기성 투자를 이어간다면 당연히 투자 실패로 귀결됩니다.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그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바라보고 착각하기 쉽지만, 자,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에게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최소한 책 한 권 이상은 나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인생은 A4용지 한 장이면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자, 실패하는 사람들은 각각 변명을 댄다는 겁니다. 실패 이유가 여러 가지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불행한 사람들,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이유가 제각기 다릅니다. 온갖 변명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았고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자,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가 언제이고 아니면 그 시기에 그 운을 붙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쳤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실력이 없다면 그 시기가 온지도 모르고 그 시기가 왔다 해도 그 운을 붙잡지 못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를 만났고 그 시기에 실력 발휘를 잘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 표출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요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아닌 일상생활, 온라인상을 봐도 분노 표출 사람들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분노하는 사람들, 오르지 않는 자기 월급에 분노하는 사람들, 집값이 올라서 투자 성공을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향한 분노, 주구장창 상승을 외치는 유튜버를 향한 분노, 생각대로 되지 않는 투자 성과와 시장을 향한 분노. 자, 이런 분노들이 지금 온갖 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가져야 될 것인지, 자,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직 내 것만을 위해,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 발버둥 친 것은 아닌가. 자, 그러면서 실패라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든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 그만큼 돌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움이 없을 것이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안다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반드시 위태롭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투자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쌓는 일입니다. 자,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남 탓할 바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이 없다면 투자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분노를 표출하는 거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분노가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판단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시장이 자신의 생각, 포지션과 다르게 치솟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상승을 외친 유튜버에게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장은 오로지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포지션을 택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실패를 외부로 원인을 돌린다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이고 끝까지 그렇게 포지션을 지킨다면 점점 더 손실은 커지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떡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분노의 감정만 표출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썩어 빠진 마인드 고치지 못하면 성공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썩어 빠진 마인드를 고치는 겁니다. 마인드를 고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성공은 항상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을 살면서 점점 늙어가게 될 뿐입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정신교육 한번 해봤고요.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